대부분 4% 이제 중후반 정도 형성돼 있는데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조금 싸 보입니다. DSR 규제는 당분간 완화하지 않는 걸로 거의 분위기가 확정됐습니다. 7월 1일부터 4주 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3분기 때부터 보금자리론 집값 상한을 6억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들한테 LTV를 이제 80%까지 3분기부터 완화해주는 게 확정됐죠. 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한 프로입니다. 2022년 6월 대출 동향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뉴스가 꽤 있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요, 지난달 1.5에서 1.75로 0.25 상승했고요.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1.72에서 1.84로 0.12% 올랐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지금 천천히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더 오르겠죠. 4월 말까지 엄청 올랐던 채권 금리는 5월 들어서는 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5월 달을 지켜보면 금융치 5년물 기준금리가 3% 중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 전후에서 크게 변동 없는 모습입니다. 기사도 있던데요. 5월 한 달 채권 금리가 조용했다고 해서 뭐 금리가 다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금리의 방향성은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여드렸지만 지금 5월 달이 1.75인데 연말 예상하는 게 2.25에서 2.5 정도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올라갈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 금리가 다 오른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지난달과 변동이 없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0년 만기 기준으로 지난달 4.3에서 4.50으로 0.2% 올랐습니다. 적격 대출도 지난달과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4.4%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를 조금 살펴보면요. 5년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죠. 대부분 4% 이제 중후반 정도 형성돼 있는데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조금 싸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은행이 4.06에서 시작하는데 6월 2일자 기준이고요. 그렇다선 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금리는 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4.36% 이상은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신한은행도 약정기간이 짧아야 이런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30년, 35년, 40년 이런 거는 금리가 이거보다 훨씬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시작 현재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가 은행보다는 저렴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요, 은행들이 여전히 3%대 금리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카카오뱅크가 3.15%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5년 약정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DTI, DSR 이런 거 자기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하면 5년짜리 변동금리, 5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금리를 받는 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 상품 같은 경우도 4%대부터 주로 상품이 많이들 있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변동금리로 3%대부터 금리가 있으니까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사 몇 가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살펴봤는데 40년 주담대 이어서 10년 신용대출 상품도 국민은행에서 내놨다. 국민은행뿐만은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40년 주담대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상품도 이제 길게 10년까지 팔게 되는데 이 배경은 역시 DSR인 거죠. 이렇게 대출의 약정 기간이 길어져야 DSR 숫자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긴 약정 기간이 긴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인 거고요. 즉 개인적으로는 DSR도 같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DSR 규제는 당분간 완화하지 않는 걸로 거의 분위기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DSR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쯤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DS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이 이제 오늘자가 6월 2일자인데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뭔 얘기냐면요. 내가 어쨌든 기존에 있던 대출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의 합이 1억만 넘어가게 되면 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DSR이 은행은 40%, 비은행권은 50%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이제 2단계에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1단계로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만약 가까운 시일 안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6월 안으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연봉이 2천이고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약정기간이 35년, 480개월, 금리 4.4% 정도 잡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DSR이 5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요. 7월 1일 전, 그러니까 차주단위 2단계가,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6월 현재, 2022년 6월 현재에는 이 사람은 대출을 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차주단위 DSR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 대출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은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1억을 초과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은행 기준으로 40% 이내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로 줄여야 되네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이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DSR 체크할 수 있으면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만약 해당된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DSR에 해당된다고 하면 반드시 6월에 미리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TV 완화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선거 대선 공약으로 지역 차등 없이, 지역 구분 없이 LTV 70%로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약을 했었었죠. 근데 역시 지키기가 쉽진 않나 봐요. 아마 내년에 실천 과제로 넘겼다고 하는데, 글쎄요, 내년이라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보류하는 걸로, 안 한다고는 못하니까 내년 실천 과제로 넘긴 걸로 얘기가 나오네요.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민금융 3종 세트,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주단위 DSR 3단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이제 3분기 때부터 보금자리론 집값 상한을 6억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7월 1일이나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 같아요. 이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아마 8월 1일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7월부터 연봉 2배까지 마이너스 통장 뜯을 수 있다. 이 얘기는 현재는 우리가 이제 자기 연봉 대비 100%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자기 소득 대비 조금 오버해서 신용대출 받아야 되는 분들은 캐피탈 전주중은행에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은 7월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금리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서울 사는 연봉 4천만 원 이하 청년 전세 보증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들어가서 만기가 되면 임대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만약 그 못 돌려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보증에 가입해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료는 전세 대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서울시에서 일부 소득 4천만 원 이하 청년들한테는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자, 5월 30일 날 재경부에서 이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걸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한 두세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쭉 넘어와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이제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저금리 동결해서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쓰셔야 되거나 쓰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들한테 LTV를 이제 80%까지 3분기부터 완화해 주는 게 확정됐죠. 근데 이게 생애 최초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무주택인데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예전에 집을 산 적이 있고 그리고 집을 팔아서 지금은 주택이 없어요. 이런 무주택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무주택자로 통일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인데 이제 결혼을 두 분이서 앞두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예전에 집을 구매한 적이 있다. 현재는 둘 다 무주택이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구매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80%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결혼 혼인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DSR 관련해서는 그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반영해가지고 DSR을 좀 낮추는 효과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25이고 연봉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봉이 계속 늘 거 아닙니까? 그걸 반영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 반영폭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초장기 모기지 50년짜리 8월로 확정돼 있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출의 기간을 늘려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정부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별로 없겠죠. 이런 정도밖에. 그러나 물론 준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처럼 집값이 좀 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무주택인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집값은 사실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집값에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금리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계속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 또 대출 쓰는 분들도 물론 써야 될 분들도 고민이긴 하시겠지만 대출을 기존에 이제 좀 저렴하게 쓰고 있었는데 자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거나 또는 어쨌든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대출은 건강한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